제가 한번 네. 네, 그래서 조웅천 경기도지사 후보님의 경기 남부권 6.3 지방선거 공약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울의 팽창을 떠받치던 계란 심자 역할에서 벗어나서 이제 경기 남부 그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노른자로 도약하기 위한 조웅천 후보님의 미래 비전을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거대 양당의 정쟁을 넘어서 오직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지사 후보님의 공약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조웅천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경기 남부권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체 권역을 5대 권역으로 나누고 순차적으로 권역별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인 남부권 공약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3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당원, 지지자 여러분, 저는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조웅천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첫날, 저는 이곳 화성 동탄에서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왜 경기남부인가? 왜 동탄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올리는 약속이자 이번 선거의 본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 어떻습니까?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를 보십시오. 거대 양당이 담합하여 벌이는 침대 축구 지방선거의 모습은 그야말로 목불인견, 눈 뜨고 봐주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입니다. 추미애 후보는 이미 당선자라도 된 것처럼 거만하게 침대 축구를 하고, 양현자 후보는 이기는 건 애초에 관심도 없고 다만 자신의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한 침대 축구를 합니다. 도민의 삶을 바꿀 정책과 비전은 실종되었고, 한 골 넣으면 골대 앞에 선수 전원이 들어오는, 그래서 시간을 끄는 비열한 양당 카르텔 정치가 경기도지사 선거마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상대의 실책에 기대어 적대적 공존을 이어가는 게으른 정치, 비열한 양당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회의 땅입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 정치인들에게 경기도지사는 대선 가도로 가는 도약대이거나 중앙정치의 호령을 받고 굽신거리는 경기 관찰사이거나 둘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도지사는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도지사입니다. 경기도가 서울의 부속품이 아니라 권역과 도시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자족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하듯, 도지사 또한 중앙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당당한 오직 경기도민을 위한 도지사여야 합니다. 경기도를 개인의 출세와 도약의 발판으로 이용하려는 도지사가 아니라 경기도와 함께 일생을 걸겠다는 신념을 성과와 경험으로 증명해준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저 조웅천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경기 동북부 남양주에서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가 풀어야 할 과제를 누구보다 깊이 있게 고민한 후보라고 자신합니다. 경기도의 미래를 조웅천이 바꾸는 미래의 해결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미래를 조웅천이 바꾸는 미래의 해결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침대 축구를 끝내고 운동장을 넓게 쓰는 역동적인 전면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경제에서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경기도가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춥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이 거대한 덩치에 맞는 독자적 정체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팽창을 받아내고 서울의 집주 근접을 보증하는 부속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 조웅천이 그리는 경기도의 미래상은 명확합니다. 서울로 향하는 사다리가 아니라
경기도 안에서 스스로 완결되는 지속 가능한 성장 사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경기도를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공약으로 발표함으로써 각 권역이 스스로 살아 숨쉬는 독자적 자족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오늘 남북 권역을 시작으로 북부의 규제 혁신, 서남 권역의 제조 혁신, 서북의 평화경제, 동부의 청정 생태 비전을 차례로 발표함으로써 철저한 정책 선거로 도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그 첫 번째 포문을 이번 경기 남부에서 엽니다.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심장이자 거대한 변화의 용광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 이곳 화성 동탄에서 시작합니다. 동탄의 성장과 변화가 곧 경기도의 전체 비전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천, 용인, 화성, 수원, 평택으로 이어지는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는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산업의 메카입니다. 작년 반도체 수출은 1,734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국가 전체 수출의 무려 24.4%를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지표 뒤에 가려진 경기 남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점과 거점을 잇는 교통망이 없어 물류는 도로 위에 갇혀 있고 항공 정밀 물류를 처리할 국제 관문이 없어 멀리 인천공항까지 돌아가야 합니다. 대기업 공장은 이곳에 있지만 로펌, 컨설팅 업체, 투자은행 등 고부가 비즈니스 서비스는 여전히 서울 강남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는 서울로 유출되는 위계구조,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따라 지자체 세입이 천국과 지역을 오가는 불안정한 성장 병목을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을 짓느냐보다 어떻게 돕느냐가 중요합니다. 조정천은 경기 남부 반도체 4대 인프라 패키지로 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익스프레스를 신설하겠습니다. 기존의 광역철도가 서울 잠실과 강남으로 출근하기 위한 노선이었다면 이 반도체 익스프레스는 경기 남부 내부의 산업 연결성을 극대화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도로와 철도를 병행해서 구축해서 장비와 소부장 등 시간에 민감한 화물은 일반 교통과 완전히 분리하고 평택항과 신설공항으로 도로, 철도, 항로를 직접 연결해 연구 생산 인력의 출퇴근과 업무 실적을 안정적으로 분담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남부 국제공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십수년째 표류하며 지역 갈등의 해묵은 과제가 된 수원 군공항 이전을 국가 책임형 상생사업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 이전 부지에 민군 통합형 공항을 건설하되 단순한 공항이 아닌 첨단 정밀 물류와 글로벌 인력 이동에 특화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관문으로 설계하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에는 교통망, 산업단지, 주민 지원을 한데 묶은 대규모 상생 패키지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남부 본사 R&D 복합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군 공항이 떠난 수원의 종전부지를 핵심 거점으로 삼아 서울 강남에 빼앗겼던 전략, 기획, 글로벌 서비스 기능을 탈환하겠습니다. 글로벌 로펌, 대형 회계법인, 컨설팅 기업이 경기 남부에 통지를 틀 수 있도록 도지사 권한을 총동원해 부지를 우선 공급하고 도세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무직은 판교, 엔지니어는 기흥이 남방 한계선이라는 통념을 깨뜨리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의 성장 인프라 기금입니다. 반도체 호황기에 들어오는 막대한 초과 세수를 원칙 없이 일회성 현금으로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배경합니다. 일회성 세입을 뿌리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뒤흔드는 파괴 행위일 뿐입니다. 호황기에 축적된 세수를 프로토콜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하며 불황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전력망, 송배전망, 산업용수 등 장기 공공자산에 재투자하는 지속 가능한 재정 설계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치인이 어디를 바라보고 일하는가 하는 것은 그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자리를 보면 압니다. 양당 후보들이 여의도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며 줄서기 경제, 애걸하는 행정을 하고 있을 때 저 조응천은 오직 1,400만 경기도민의 출퇴근을 바라보고 경기 남부 기업들의 먹거리를 걱정하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미래도시의 설계도를 그려왔습니다. 서울의 그늘에 가려진 계란 흰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경기 남부 안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소비하며 스스로 대대손손 행복을 누리는 찬란한 노른자 시대를 열겠습니다. 오만과 태만이 가득한 침대축구 정치판을 걷어차고 오로지 완성도 높은 정책과 열심히 일해본 경험으로 당당히 승리하겠습니다. 준비된 해결사, 실천하는 도지사, 경기도 4번 타자 조응천의 담대한 여정에 도민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두의 공약 발표를 마치고요. 기자님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진행하시면. 네, 아까 선대위 발언까지 포함해서 물어주시면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일보의 이실록입니다. 예. 수원군공항 이전은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이 각종 지원책을 내놨음에도 주민 반발과 지자체 갈등으로 수렴제 표류하고 있는 현안인데요. 손님이 말씀하신 그 북만 산업단지 주민 지원을 묶은 국가 책임형 상생 사업은 기존의 논의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 공항을 갖다가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좀 논의가 집중된 감이 없지 않고, 그러면 옮기는 쪽에는 어떤 이득이 가고 수원 군공항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입체적인 균형이 잡힌 그런 고려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군공항을 이전하려면 기부대 양료 방식으로 또 다른 입지를 줘야 되고 또 비용은 또 요구하는 쪽에서 감당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는데 이걸 국가 상생형 사업으로 만들어서 국비를 대거 갖고 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군공항 지역의 각종 비즈니스, 금융, 컨설팅, 로펌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집중 유치해서 서울 가지 않고도 인재들이 이곳에서 충분히 정주할 수 있고 또 우리 경기 남부가 자적 기능을 완성하는 데 하나의 축을 담당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걸 아예 저는 이전할 곳을 못 박았습니다. 이곳 경기 남부 국제공항은 민군이 함께 들어가는 공항이 될 것입니다. 수원 군공항을 빼서 그 군공항 기능을 이곳에서 하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주위에 주민들은 고도 제한이라든가 수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반발이 계실 것이고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는 이제 앞으로 교통망이 집중되고 또 관련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일자리가 생기고 또 주민들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삶을 영위하실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 등을 묶어서 주민들께 설득을 구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저 화성시장 후보 전성균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은 지금까지
화성과 수원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논의가 대부분 군공항을 어디다 이전하냐, 화성지구로 간다, 그럼 반대한다, 딱 요 정도 선에서만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 개혁신당은 그럼 군공항을 화성지구로 이동했을 때 실제로 화성지구에 어떤 것들을 줄 것인가. 지금까지 서부권에서 반대를 해왔지만 생각해 보시면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서부권 제대로 발전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군공항을 포함한 민간공항을 포함해가지고 국제공항을 만들고 그 주변에 제가 미리 발표했던 관광 테마파크도 다 조성을 하고, 방금 우리 지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반도체 익스프레스까지 한다면은 서부권에서도 충분히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고,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찬성하는 화성시 시민분들도 지금 5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대화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 전에 논쟁됐던 부분을 더 그 이상으로 저희가 상위 개념에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성시 입장에서는 그 동탄의 국회의원 입장에서 화성시 그리고 동탄 입장에서는 동탄역 중심으로 한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가 앞으로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 그리고 화성 캠퍼스, 산업 캠퍼스의 중심 위치에 놓인 그런 비즈니스 구역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SK와 삼성을 합치면 반도체 산업의 수출 규모라는 게 수백조 단위가 되는데, 이 수백조 단위의 산업을 뒷받침하는 업무 지원 단지로 최적의 위치는 화성이 될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매번 김포공항이나 아니면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출국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입출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공항의 경제성이나 아니면 산업적 필요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항공 물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천공항을 통해 나오고 있지만은 반도체 등의 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김포공항도 일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만 화물 취급을 위해서 약 4만 평 정도의 부지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김포공항 주변의 주민들이나 그 경기 서부권 주민들 입장에서도 산업의 중심지에 가깝게 가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에겐 좋을 것이다. 더 이상 이 경기 남부의 생산품이 수도권의 교통 정체를 뚫고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으로 이동해야만 물류가 되는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경기 남부의 산업 경쟁의 제고에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동탄 주민들이라면은 이 남사와 원삼 그리고 화성 캠퍼스, 평택 캠퍼스를 잇는 동탄역이 반도체 지원 CBD가 돼야 된다. 중심 산업지구와 중심 업무지구가 돼야 된다라는 인식은 확고합니다. 질문 사항 있으시면 들어주시면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와 활기중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좀 국제공항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그 2030년까지 그 국가공항 개발 계획에 이제 경기 국제공항이 좀 포함되는 게 이 국제공항의 좀 현실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보이는데, 후보님이나 아니면 좀 대표님께서 또 시장님 후보님께서 좀 어떤 좀 계획이나 좀 중앙정부의 설득을 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국가의 철도, 도로, 공항과 같은 항만과 같은 인프라는 미리 그 5개년 계획 같은 중장기 계획에 포함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저는 국토위에서 한 3년 반 정도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2년은 여당의 국토위 간사를 했었고요. 간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국토부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대광위와 같은 또 LH, 왜 LH 말씀드리냐, LH가 택지 개발하면은 당연히 교통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대단히 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GTX를 뚫냐 도로를 뚫냐, 그래서 LH까지 포함되고 뭐 이런 핵심 플레이어들과 사실상 의정활동의 반 정도를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해왔고 그걸 같이 풀어간 그런 경험이 있고 그 인적 네트워크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속 정당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국익에 부합되고 가장 BC가 많이 나오는 방법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왔고 그들에게 제시를 함으로써 또 많은 성과를 거양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획에 반영시키는 방법은 아마 추미애 후보나 양자 후보는 잘 모르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례만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LH 직원들이 그때 신도시 예정지에다가 정보를 미리 취득해서 농지를 사고 사과나무를 심고 했던 그런 일이 나중에 밝혀져서 막 나라가 뒤집힌 적이 있죠. 국토부 장관까지 흔들리는 상황이었고 LH는 이 구조로는 안 된다 해서 지주회사를 만들고 LH의 지배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라는 그때 요구가 분출했었는데 그때 정부안이 문재인 정부의 정부안이 뭐냐면은 사회 공헌하는 파트를 지주회사로 세우고 지금 저 큰 LH를 그 밑에 자회사로 두고 하는 안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당연히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고 말을 못하고 있었고 LH도 재임인 상황에서 뭐라고 말을 못했는데 이거는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 왜? 아니 지주회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자생력이 있고 돈을 벌고 해야지. 이건 사회공헌하는 데서 돈 쓰는 데서 이걸 어떻게 지주회사가 하냐. 당시 제가 여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관철시켜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구조개혁이라는 걸 막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저도 여당 내에서 상당히 고초를 많이 겪었고 했지만 끝까지 그 소신을 지켜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게 뭐냐. 지금 국토부 공직자나 LH 임직원들이 여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옳은 방향을 끝까지 고수한 데 대해서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고 그 이후에 굉장히 후회를 표시하고 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직도 그 라인에 남아있고 하니까 제가 도지사가 되면은 내가 언제 생떼 쓰는 거 봤냐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아마 생떼만 쓰는 추미애 후보, 야영자 후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겁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우리 조응천 후보님 말씀에 더 이어서 지금까지 2017년도에 국방부에서 화홍지구를 군공항 이전 지역으로 지정한 다음에 그 당시 경기도 후보들, 그다음에 수원시 후보들은 군공항 이전을 아주 세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까지 8년이 지났는데 왜 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화성시 입장에서는 받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받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개혁신당이 나서서 이런 이유들을 만들었고 실제로 여기 보면 알겠지만 동부권의 고도 제한 때문에 실제로 동부권에 사시는 병점 일대에 사시는 분들은 재선권일 피해를 받으시면서 그대로 구도심으로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설득하고 대화할 시장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군공항에 대해서 진척이 없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경기도지사나 뭐 예를 들면 수원시의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뭐 수원 군공항을 이전한다 한들 화성시에서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에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여러 이유로 반도체 특히나 지금 한창 뜨거운데 이럴 때 한번 화성 시민분들께 다시금 전반적으로 자세히 소상히 얘기 드릴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주변 지역 국회의원들과 상의를 몇 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당연히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화성 병 지역의 권질승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개발이 진척될 것에 기대감을 가지고 찬성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안타깝게 2024년 말에 무안공항 사고를 겪게 되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확보가 우려가 이제 확실하게 해소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었고요.
개혁신당에서 그것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저희는 뭐 이런 계획이 당연히 산업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홍천 후보께서 많은 말씀을 그 교통망 확충이나 특히 경기 남부가 서울에 의존적이지 않은 자족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철도 노선의 확충 등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동서축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확충이 필요한 것을 역설에 강조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과 수원 지역 정치인들이 굉장히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거론되는 반도체선과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해 가지고 수원이 얻게 될 막대한 개발 이익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공항을 받게 될 화성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공유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공항의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화성 시민과 그리고 또 수원 시민, 평택 시민 등 경기 남서부권 일대가 다 공유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수원이 상당히 진정성 있게 나선다면은 지금까지 화성시의 정치인들이 하지 못했던 수준 높은 그런 합의를 우리 전성균 후보 그리고 또 조홍천 후보는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질문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 중부일보 이명입니다. 공항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선 8기 때는 국제공항 관련해서 아무래도 화성시 관광이 크다 보니까 우역을 통해서 배우지 2,000원이나 이제 평택에도 좀 배우지를 좀 수립하는 거를 용역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아직 결과까지 발표는 안 됐지만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화성시에 이전이 불가하다면 이미 민선 8기도가 좀 수립한 이천이나 평택에 이렇게 공항을 세우는 것도 좀 검토를 하고 계신 건지. 우선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전성균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선출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문제는 없겠죠. 지금 화성에서 이렇게 찬반 양론이 있고 또 공항시설을 님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천 평택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습니까? 언뜻 생각을 해봐도 과거에 가덕도 공항 만들 때 이게 활주로가 제대로 나오냐 안 나오냐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결국은 간사이 공항처럼 바다를 매립해서 활주로를 만드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륙으로 가면 갈수록 또 높은 산이 있으면 있을수록 절토를 하고 토목을 해야 되는 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게 비용이 엄청나게 들 뿐더러 비씨도 안 나오고 환경 파괴도 심하고 주위에서 민원이 심하기 때문에 가급적 평지로 가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산지가 70% 이상 된 곳이어서 그냥 이천으로 가자, 그 논 밀고 가자 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일단 우선 이곳 화성 화홍지구의 국제공항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봤고 이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지사가 당선돼서 4년 동안 도정을 이끄는 동안에 물론 화홍지구를 공항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국토부와 최대한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중간에 난관이 생기면은 평택에는 그러면 어떤 부지가 화홍에 비해서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를 역시 도지사 되면서 같이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공약을 발표하고 비전을 설명해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소상하게 말씀드려서 A하는 이렇고 B하는 이렇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평택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방금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간사이처럼 바닷가 공항이 아닌 그런 서탄면이나 이런 일대로 만약 결정되게 된다면은
그것이 평택을 중심으로 한 일대 개발에 또 영향을 줄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각국에서 우리가 예전에 동남권 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가덕도 신공항을 하자고 이러고 당시 민주당이 했던 논리가 결국 밀양과 같은 내륙공항에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인데, 그래서 아마 정치적으로는 제 생각에 이런 상황들이 아까 말했던 해소되기만 한다 그러면은 입지로서는 저는 화홍지구가 우월할 것이다. 다만 그 전제는 바다에 인접해 있고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이 용이하다 뿐이지, 그것을 공항으로 완성시키는 데 있어가지고는 아까 말했던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신 철도망의 확충이라든지 물류망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항, 아까 간사이부터 인천공항까지 받아지는 이유는 결국 그 교통망을 만드는데 토지 보상비를 생각해 봤을 때 개발 제한이 최소화되는 그런 형태가 선호되기 때문인데, 평택에서는 평택의 바닷가 인접한 곳은 이미 항만이 자리하고 있고, 평택의 서탄면이나 이런 데일 때는 누가 봐도 이제 내륙공항으로서 또다시 주변에 개발 억제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지만 오산 공군기지가 사실 이름만 오산이지 평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역이 상당히 겹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 공항이 아니라 결국에는 좀 특이한 위치가 되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해도 괜찮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공항만 물어봐요 어떻게? 네. 네, 경기지구 장진입니다. 예. 오늘 선거운동 이제 첫 일정으로 특히 이제 경기도 동탄에서 이제 도지사 후보분이랑 이제 대표까지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진행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를 제가 5대 권역으로 나누고 앞으로 실천적으로 공약도 발표하고 비전도 발표하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5대 권역 중에 제가 비록 남양주에서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남양주보다는 비록 경기 남부가, 특히 화성 동탄이 경기도의 앞으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는데 가장 적합한 그런 객관적인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개혁신당으로서는 전국 광역단체 중에는 경기가 저희들의 핵심 거점 광역단체다. 그 중에서도 경기 남부가 연령적으로 보나 또 산업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우리 개혁신당이 나아가야 할 바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다.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가 2년 전에 이곳에서 소위 말하는 동탄의 기적이라는 걸 만들어냈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그 기적을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재현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의미도 있습니다. 정말 제가 경기 동북부에 국회의원을 8년간 했었는데 말이 경기도로 한 묶음이지 여기는 권역별로 너무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현 김동연 지사도 일단 남북으로 분도를 해서 좀 한쪽으로 집중을 하고 단순화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그걸 세게 밀으셨던 것 같은데, 가히 대한민국 행정의 축소판이다. 모든 게 다 모여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게 다 모여 있는 경기도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 개혁신당이 또 조옥천이 앞으로 선거에 나가서 어떤 쪽을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또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 제가 생각하는 미래 청사진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그렇게 해서 이곳 동탄에 오게 됐다. 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예. 동탄이 이제 사실 제가 국회에 되고 나서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예전엔 동탄에 대한 여러 가지 밈 이 정도만 소비되다가 정치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 정치 의식이 높고 수준 높은 유권자가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제 잘 알기 때문에 동탄 모델이라는 말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탄 모델이라는 것은 사실 이준석 개인의 노력이라든지 개혁신당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노력을 받아주시는 합리적이고 그리고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은 유권자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조홍천 후보의 이 캠페인, 저희가 항상 이상한 후보, 나쁜 후보, 거기에 대비되는 좋은 후보가 조홍천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상한 후보와 나쁜 후보를 배척하고 좋은 후보를 알아봐 주실 유권자들 동탄에 많이 계시다 믿고, 이 동탄의 모델이 경기 남부를 넘어서 경기도 5대 권역으로 뻗쳐나가는 순간 저는 조홍천 후보가 좋은 선거를 하고 당선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동탄 주민들의 감사,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선거는 그때와 다름없이 우리 합리적이고 또 굉장히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차근차근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없으시면 이것으로 조홍천 후보님의 경기 남부권 공약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조홍천 후보님의 그 언론 공지방이 마련되어 있는데 오늘 이 공약 발표하는 동시에 모두 발언문을 함께 배포해드렸고, 동시에 이 경기 남부권 반도체 4대 인프라 패키지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들은 보도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공약 발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거 글자 오타 몇 개.